네, 역대 최다 규모의 확진자 수와 개학, 그리고 정부의 방역 수칙 완화까지 겹치면서 전문가들의 경고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해드린 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 선을 넘어섰고요. 원래 방역 당국은 다음 주 대통령 선거일에 하루 23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주일이나 앞당겨졌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확진자 발생 양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28일 날 굉장히 많은 PCR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40만에서 50만 건 정도의 PCR 검사가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지난 월요일 날 75만 건에 가까운 PCR 어. 검사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 통보가 이제 어제로 넘어온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전파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증가세는 분명하지만 실제로 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음. 20만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지만 이 유행이 좀 더 당겨진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를 검사하는 PCR 검사 건수가 좀 늘어났던 거네요. 이제 목금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몇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학교 재량에 따라서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그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뭐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제 11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이 집단 감염의 규모가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실제로 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우리보다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은 예.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그 감염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전체 감염자의 60%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전면 등교를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의 감염이 늘어나는 것들이 앞으로 2-3주 동안에 우리가 이 정점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점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행이 훨씬 커지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의 감염이 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이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백신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겁니까? 미국에서 이제 17세 이하의 그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870만 회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해 보니까 오미크론 유행 기간 중에 아예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11세 미만에서는 11세 이하에서는 1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증 환자를 예방하는 효과는 7세에서 12세까지는 87%, 그리고 11세에서 5세까지는 한 48% 정도로 중증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감염을 아예 예방하는 효과가 이 어린 연령일수록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많이 고려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닌 게 나을까요? 일단은 유행 기간 중이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그 어린이 청소년, 예. 특히 이제 면역이 저하되는 그런 질환을 갖고 있거나 면역을 억제하는 약물을 음.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경우, 또 심장이나 콩팥에 만성적인 그런 질환이 있는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백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19의 2차 방어선이라고 불렸던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학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처방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도입 물량 자체가 지금 모자란 상황은 아니고 또 예. 순차적으로 앞으로도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또 이 팍스로비드를 비치해야 되는 약국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유통,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품의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품귀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궁금한 부분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내가 생겼다. 그래서 감염이 안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항체가 생겼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뭐 그 감염이 백신을 맞든 아니면 실제로 감염이 일어나든 간에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가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유행은 아닙니다. 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변이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BA1, BA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변이 양상을 보이는데 BA1에 해당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분이 BA2에 해당하는 오미크론 어, 변이가 감염에 또 일어나는 그런 재감염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안심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아직은 그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오미크론 유행 기간 이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유행을 하면 완전히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확진이 되면 재택 치료하면서 일주일 후에 격리가 해제되게 되는데, 그런데 격리 끝나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자가 진단 키트를 했는데 양성, 그러니까 두 줄이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은 출근을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출근을 해도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신속 항원 검사가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제 잘 양성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일이 지난 상태에서 바이러스 양이 충분히 줄어들었을 그런 시기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다면 위양성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7일 이상 격리를 유지한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어려울 정도로 감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면역 저하가 있다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따로 신속항원 검사나 뭐 PCR 검사를 추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확진이 되고 난 후에 항체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자가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